저도 요 근래 최근에 경험한 일을 조심스레 얘기해볼까 합니다. 때는 2003년 8월 10일 4월달부터 친구들과 계획하던 여름 바캉스가 시작되었다. 우린 남자 4명, 장소는 대천 해수욕장 4박 5일의 일정. 인터넷으로 민박을 예약하니 작년보다 수월하게 숙박은 해결이 되었다. 인터넷 콘도 민박 도착해서 자리를 펴고 민박집 앞에서 저녁 7시쯤에 맥주에 삼겹살을 구워 먹었다. 소주는 이때가 밤에 여인들과 광란의 밤을 보내기 위해 일단 보류하고 우린 맥주를 마셨던 것이다. 그렇게 대충 저녁을 해결하고 대천 해수욕장에 물을 보러 갔다. 물론 저녁에 물 보러 간다는 건 다 무슨 뜻인지 알리라 믿는다. 그럭저럭 대천의 여인들, 그 물은 마음에 들었다. 첫날은 우리끼리 대충 장소 파악, 물 파악쯤 하다가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이튿날 나랑 가장 친한 친구놈한테 전화가 왔다. 그놈은 사정이 좀 있어서 친해도 데리고 오지 못했다. 아, 새끼야. 어디고? 우리 왔지 임마 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놀라고. 아이, 개새 시끌러. 야, 좀만 기다리라. 니한테 갈 거다. 뭔 소린데? 네 할아버지 댁 간다며. 씹새야. 우리 할아버지 댁에 서산인 거 니 까먹었나? 오, 맞나? 아따, 올 때 연락하고 온나? 오후 1시 반 드디어 우리 사총사가 해변으로 출동했다. 낮에는 여자물이 정말 쇠시였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끼리 바나나 보트 타고 수영도 하고 물장구도 치고 그렇게 하다가 오후 4시쯤 온다던 친구가 차를 끌고 왔다. 이제 우린 총 5명이 된 것이다. 어쩌다 보니 드디어 저녁이 되었다. 돗자리부터 해서 소주, 안주 등등 챙겨서 해변 모래사장으로 갔다. 역시나 여자의 굶주린 늑대들이 돗자리를 깔고 작업 준비에 한창이었다. 우리도 슬슬 시작을 했다. 세 친구는 자리 깔고 기다리고 또한 친구랑 나랑은 여자를 물러나갔다. 역시나 저녁엔 물이 굉장히 좋았다. 우린 한 팀을 물었다. 인원은 3명. 그럭저럭 괜찮았다. 1명 빼고. 최대한 매너 갖추면서 우리 자리로 인도한 다음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진짜 재밌게 놀고 있었다. 그런데 낮부터 아까까지만 해도 괜찮던 날씨가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뉴스 보도에도 없던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엔 바람이 좀 분다 싶더니 이게 웬걸? 돗자리가 뒤집어질 정도로 바람이 불더니 굵은 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여자애들과 우리가 술, 안주, 돗자리 챙기는 도중에 한 친구랑 나랑 우리 방으로 가서 계속 작업을 할까 상의를 하는데 여자애들이 먼저 자기네 방으로 가자는 것이다. 우린 아싸 하고 죽어라 뛰었는데 03년도 8월 10일쯤에 대천 해수욕장에 간 사람들은 알 것이다.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왜 그런 바람이 있지 않는가. 걸어갈 때 저항이 느껴질 정도의 바람. 그 정도 바람에 비는 소낙비처럼 쇳똥만한 것들이 막 내리는데 거기 있던 사람들 다 편의점 같은 곳으로 들어가는 곳으로 피하고 심지어는 화장실로 대피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총 인원이 8명이었는데 거의 1명 내지는 2명씩 짝지어서 어디로 뛰어갔는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여자 중에 1명 핸드폰 번호를 금세 따놓아서 다행히도 1명과 연락이 닿았다. 일단은 남자애들은 우리 민박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아서 민박으로 가봤다. 하지만 나 혼자였다. 겁나 무서웠다. 반 지하였기 때문에. 어두워서 하나도 안 보이고 너무나도 추웠다. 들어가 있고 싶었지만 열쇠는 다른 친구한테 있어서 그럴 수도 없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어서 여자애한테 전화를 했다. 다행히도 여자애들은 셋 다 자기네 민박이라고 했다. 난 한숨을 쉬고 이제 내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보았다. 근데 2명은 핸드폰을 민박 안에 두고 갔는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나머지 2명은 연락이 돼서 만났고 친구를 찾아러 가는 도중에 우연히 또 한 친구를 만났다. 이제 딱 1명만 찾으면 된다. 나랑 가장 친한 차 끌고 서산에서 왔던 늦게 왔던 그 친구. 근데 도저히 찾아도 그 어디에도 없었다. 헤이, 좀 기다리면 여기저기 피해 있다가 우릴 찾다가 지쳐서 숙소로 와보겠지 하며 여자애들한테 2시간 뒤에 간다고 전하고 계속 기다렸다. 그런데 1시간 30분이 지나도록 올기미도 보이지 않고 비도 바람도 그칠 기미가 안 보였다. 우린 더 기다려보자 하고 기다렸는데도 3시간이 지나도 이놈이 오질 않는 것이었다.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생각하고 여자애들한테 미안하다고 연락하고 찾으러 나가려는데 같이 있던 한 친구 폰으로 전화가 걸려오는 것이다. 발신자를 보니 지역번호가 이 지역이었다. 충남 보령. 이게 웬일인가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그 친구라는 것이었다. 근데 이 친구가 목 놓아 운다는 것이었다. 친구가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내가 죽었다는 것이었다. 지금 두 눈 똑바로 뜨고 있는 내가 처음에는 장난치는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전화를 바꿔 받았다. 야, 야, 이 친구가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며 전화를 끊어버리는 것이었다.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생각하고 우린 서로 어쩌지만 하고 있다가 문득 갑자기 내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간 것이 바로 그 친구놈 차였다. 그 친구의 자동차.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날 원망하며 친구들과 그 차가 있는 곳으로 뛰어갔다. 아니나 다를까 그 차가 봉고차였는데 그 친구가 운전석에 멍한 표정으로 앞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뛰어가서 문을 열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얼마나 찾았는지 아냐고 묻자 친구들을 하나하나 슥 둘러보더니 나를 보고는 울면서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다. 정말로 그 당시 그 친구 얼굴 표정을 못 본 사람은 그때 내 기분 정말 모를 것이다. 아니 왜 저러나 하고 진정시키려다가 내가 그 친구 몸을 만지니까 개지락을 발작 하다가 끝내는 기절해버렸다. 우린 민박집으로 일단 개를 데리고 갔다. 우리끼리 그 친구가 깨어날 때까지 도대체 왜 이럴까 그렇게 상의하던 도중 2시간 뒤에 그 친구놈이 깨어났다. 야, 니 왜 그러는데? 이제 괜찮나? 야, 니 정 맞지? 그제 죽은 거 아니지? 그래 임마. 내가 왜 죽는데 임마? 야, 니 도대체 왜 그러는데? 어? 아, 그래. 맞구나, 정우. 그래. 살아있었구나. 그래 임마. 야, 니 무슨 일 있었던 기고? 말 좀 해봐라. 그럼 아씨. 내가 본 건 누구였지? 아씨. 누구 봤는데? 니 혹시 진짜 정우를 본 거가? 아씨. 그 친구의 이야기가 이렇다. 비가 오자 애들이 흩어지는 걸 보고는 자기도 막 비를 피하다가 딱히 갈 데가 없어서 공중 화장실로 들어갔다고 한다. 그제서야 애들을 챙기려고 보니 자기 혼자였다는 것이다. 핸드폰도 숙소에 두고 오고
소낙비라 금방 그치겠지 하고는 기다려도 비는 계속 더 세게 내리자 20분 뒤쯤 민박집에 민박 열쇠 가진 친구가 있겠지 하는 희망에 민박집으로 갔는데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아마 그때 연락된 친구와 내가 만나서 다른 친구들 찾으러 나갔을 때였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려는데 갑자기 자기 자동차 생각이 문득 났다고 한다. 주머니를 보니 이게 웬일 열쇠가 없었다는 것이다. 모래판 돗자리에 앉았다가 빠진 것 같은 생각에 그 자리를 더듬더듬 찾아가서 10분을 헤맨 끝에 열쇠가 황도 캔 안에 있는 것을 찾고는 차로 들어가려는 도중이었다고 한다. 근데 사건은 그때부터다. 자기 차가 저쪽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본 후 미소를 띄우며 걸어가는데 이상하게 조수석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는 것이다. 이놈 도둑놈이다 생각하고 막 뛰어갔는데 딱 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나였다는 것이다. 이 얘기 듣는데 진짜 환장했다 정말. 친구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는 문을 열려고 하는데 잠겨 있어서 열쇠로 열고 들어갔다고 한다. 어떻게 들어왔냐는 친구의 말에 내가 아닌 나는 아무 말도 없길래 자기가 주차할 때 문 잠그지 않고 나왔나 보다 생각하고 날 쳐다봤는데 내가 계속 앞쪽만을 응시하고 있었다고 한다. 계속 말을 걸어도 말이 없길래 툭 쳤더니 그렇게 그대로 옆으로 쓰러지더란다. 처음에는 장난으로 자기를 놀래켜 주려는 줄 알고 장난치지 말라며 손으로 팔을 만졌는데 그 팔이 너무나도 딱딱해서 힘을 주고 있는 줄 알고 그때까지도 장난인 줄 알고 아, 왜 그러노 임마. 이제 안 속는다. 이러면서 내 두 볼을 잡고 자기 얼굴 정면으로 딱 돌렸는데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아닌 나는 마네킹 같았다고 한다. 이제 상황 파악이 된 친구가 내 가슴을 만졌는데 가슴이 뛰지 않고 있길래 설마 하는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양볼과 팔다리 쏘는 전율과 섬찟함을 느끼며 차 밖으로 뛰쳐나갔다고 한다. 신고해야겠다는 마음과 친구들에게 우선적으로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든 친구가 어느 한 조개구이 집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핸드폰도 없고 돈도 없고 해서 울며 불며 친구가 죽었다고 전화 좀 쓰게 해달라니까 바로 그 집 주인은 전화기를 내밀었다고 한다. 다른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죽었다고 말하니까 그 전화기에서 지금 차 안에서 죽어있을 내가 자기와 통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너무 놀란 나머지 자기 차로 다시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란다. 어림없는 생각이지만 그냥 똑같이 생긴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자기 차에 있는 시체를 확인하러. 전화기에서 내 목소리가 나온 건 아까 위에 말한 대로 그 친구를 찾으러 나가려다 발신자가 충남인 번호로 전화가 왔을 때 바로 그때였던 것이었다. 우리 상황으로 봐서는. 그래서 다시 그 친구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자기 차로 갔더니 그 시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고 한다. 너무 무서운 나머지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이상한 현상 경험해본 사람은 이 기분 알 것이다. 나도 이해가 간다. 무튼 그대로 자기 차 운전석에 쓰러지듯 앉은 후 가슴 졸이며 바깥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고 한다. 그때 또 때마침 친구들과 내가 같이 오고 있으니까 내 영혼이 내 친구들을 따라온 줄 알고 너무 무서웠다고 한다. 내 영혼이 자기한테 가까이 와서 자기 몸을 쓰다듬자 자기도 모르게 의식을 잃고 깨어나 보니 우리 숙소였다고 한다. 그 친구 말이 전부 다 거짓이었다면 난 그런 친구를 둔 적이 없다. 정신병자 같은 그런 거짓 장난을 치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3살 때부터 쭉 봐온 그 불알 친구를 생각하면 그럴 만한, 아니 그럴 생각조차 못할 놈들이다. 누구보다 내가 그를 잘 알기에 또 그 친구가 거짓이었다면 헐리우드 배우 뺨, 아니 헐리우드 슈퍼스타가 될 정도의 연기력을 가지고 있다고 당당히 말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 친구는 평소 친구들끼리의 농담구라 그런 걸 쳐도 금방 들통이 나는 어리숙한 착한 친구다.
군대에서도 별명이 얼벌이었단다. 어리버리의 준말. 지금 그의 별명은 한창후다. 오인용의 김창후, 어리버리 비스무리한 놈이죠. 그렇다면 이때까지 겪은 그의 말이 사실이란 것이 유력해진다. 그렇다면 그게 왜 하필 나였을까?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였을까?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다. 우린 올해도 같은 장소, 같은 날짜, 같은 시간, 같은 멤버, 같은 숙소, 같은 차로 한번 그쪽으로 떠나볼 생각이다.